변호사들 큰 회사 들어가면은 월급도 많이 준다는데 모두가 다 생각할 법한 막 의대를 가려고 하는 것도 그런 뽐뿌들 때문 아니겠어요? 가면은 뭐 한 달에 얼마를 준대 뭐 그런 생각이죠 다. 이면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많이 여러분 변호사 말고 딴 거 하세요. 형님. 엔수의 신 77화입니다. 바야흐로 이과 시대라곤 하지만 문과 적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문과 계열로의 진로 희망을 두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간 학생들이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문과 계열 내의 끝판왕 스펙을 보유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최근에 반복되는 방송 출연으로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주인공 바로 만나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면서 씨? 네, 그 N수의 신 77화 주인공 임현서 씨 맞으실까요? 맞습니다. 우리 N수의 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수의 시인에 출연했지만 1수밖에 안 한 이면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창 시절에 임현서 씨는 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저는 학창 시절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노래를 잘합니까? 노래를 많이 했었죠. 잘은 못했고 잘했다면 지금까지 하고 있겠죠.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하고 좋아했나요? 아니요. 그럼 뭐 부모님께서 학원을 다니게끔 한다든가 뭐 과외를 시킨다든가 이런 좀 공부 환경이었을까요? 남들 하는 만큼 정도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학원 같은 건 아예 안 다녔죠.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너무나도 평범한 학생이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뭐 잘하기는 했는데요. 입시할 만큼 맞춰가지고 계속 적절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외고를 진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그 판단을 좀 내리셨을까요? 외고를 좀 진학을 해야겠다. 중학교 2학년 때 남들이 다 가겠다고 난리여서 이면서님의 나이 기준으로는 외고 열풍이 불었었던. 네, 그때는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가겠다고 해서 저도 엄마한테 나도 가고 싶다. 그때 거길 왜 가냐? 그거 싫다 가겠다. 그렇게 갔죠. 많은 고민을 하고서 내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면서님은 외고 중에서도 당시 좀 입결이 가장 높았던 대원외고를 이제 진학을 하시는데 당연히 대원외고가 1순위였나요? 네, 다른 데는 쳐다도 안 봤을까요? 네, 그냥 거기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 그 외고 생활이 이제 곧바로 또 시작이 되는데요. 1학년에 들어가자마자 적응을 잘 했나요? 아니요, 저는 적응을 진짜 못했습니다. 너무 환경이 달라져가지고 어떤 점이 좀 가장 많이 달랐을까요? 빡빡해진 면학분이기 때문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가장 그때 사교육 열기가 뜨거운 학교였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서울시 다른 외곽 지역에서 왔는데 대치동에 이런 데서 막 대원외고를 막 40명, 30명씩 보내요, 한 학교에서. 학원이나 이런 것들 뱅글뱅글 도는 것도 저한테는 조금 생소했었고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애들이 집에 가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처음에 너무 좀 적응을 못해서 그때 막 안 가겠다고.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고등학교 때의 성적 같은 경우 1학년 때도 다 괜찮았을까요?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가고 싶은데 갈 정도의 성적은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딜 가고 싶었죠?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전교 10등까지 하면은 대부분이 경영학과 지원을 희망했을 거거든요. 당시 입시 공부를 잘했던 비결로 유전을 꼽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여타의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공부는 유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뭐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럼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예 다니지 않은 거 1학년 때부터? 네. 그냥 여름방학에 중국어 학원 잠깐 갔던 거 빼고는 안 갔어요. 중국어 가셨죠? 예. 학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끊은 이유는 학원 다니기 싫어지고 굳이 필요성을 못 느꼈을까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방학 때 압구정에 유명한 학원이 있습니다. 다 간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를 거기 보낸 거예요. 근데 당시 제가 북두의 권이라는 만화책을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쉬는 시간에 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뺏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학원을 다시는 다니지 말아야겠다. 그때부터 큰 반감이 생겨서. 그리고 학원을 언제부턴가 제가 못 믿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저 학원 선생을 신뢰할 수 있는가. 저는 그래서 인강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은 최고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듣는 거는 구조 자체가 설득이 되잖아요. 당시 고등학교 때 들었던 인강 선생님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저는 저한테 그 되게 긍정적인 임팩트를 줬던 게 남휘종
제 채널에도 한번 나오셨었어요. 아 정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시에 맞춘 교육을 잘 해주는 게 임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내 수학 성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1등급인데 전체 400 몇십 명 있는데 16등 안에 2번 드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네. 학교 여건상.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전혀 못하다가 남희종 선생님의 그거를 한번 듣고 나서 많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큰 것 같은데 다른 과목에서 그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은 별로 없어서 뭐 기억나는 선생님으로는 뭐 이기상 선생님이 네. 웃겨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고 어쨌든 상위권을 줄곧 유지해 오셨기 때문에 당시 대원외고내에서 서울대 경영대학이라는 꿈은 계속 꾸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뭐 여타 동아리나 대외 활동 외고 다닌 학생으로서 뭐 했던 기억은 좀 없으실까요? 힙합 동아리 아주 어렸을 때부터 랩 이런 거 좋아했었어서 힙합 동아리 했다가 거기에 선배들이랑 싸우고 그거 할 때마다 그냥 PC방 가가지고 서든어택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고등학교 분위기에 적응을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고3이 되었고 수시 정시가 뭐 당시에 나눠져 있었을 텐데 수시로 서울대를 바로 쓰셨나요? 예, 수시 썼죠. 그땐 특기자 전형이라는 거 썼었습니다. 당시 수시로 합격하셨을까요? 정시로 합격하셨을까요? 수시로 합격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특기자 전형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특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면서 씨? 제 특기는 R&B 이런 거였는데 제 특기랑 전혀 상관없이 뽑았거든요. 이면서 씨? 오래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서울대 입학의 영광을 거머쥐셨는데 이미 예상한 부분이었을까요? 그쵸. 거의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수능은 뭐 그냥 혹시나 수시에 떨어질까봐 좀 열심히 보는 듯한 느낌이었을까요? 네네,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 수시를 서울대만 쓰셨나요? 고대 경영 같이 썼던 것 같아요. 원서 접수는 고대 경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고대 원서 넣어놓으라고 연대는 안 썼죠. 연대 안 썼어요. 잘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고대 나오셔가지고. 근데 연대를 왜 안 썼지? 고대 경영? 고대 경영 이 더 좋아서였지 않았을까요? 그런가요? 이면서 씨? 네.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바로 1학년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시는데 대학교 생활은 좀 적응이 잘 되셨어요? 제가 처음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첫 학기 6학점을 들었습니다. 보통이면 지금 18학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듣는데 6학점을 첫 학기에 좀 들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전 그 정도로 산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통학하기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갔는데 거긴 더 힘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당시에 이수역을 살았는데 죄송한데 그렇게 멀진 않아요. 가깝잖아요. 근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가는데. 서울- 버스 타고 막 이게 제가 너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그래서 잘 안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경영학과 분위기가 지금은 많이 선진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가감없이 표현하자면 좀 야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외모 평가, 뭐 얼평, 좀 군대식 문화, 술 억지로 먹이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 경영대는 뭐 문과 대학들 중에 공대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뭐 누가 이렇게 뭐 시키고 이런 걸 좀 싫어했어요. OT 나오라고 막 하고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대학생까지 오는 이 과정 내에서 이면서님께 공부와 입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봤을 때 뭔가 공부가 너무 재밌고 흥미가 있고 지적 호기심이 느껴져서 라기보다는 해야 하니까 했고 그래 잘했기 때문에 유지했고 다소 또 이런 상황들을 갖다 좀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아이로 저희가 좀 기록을 해봐도 될까요?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점이 있으면 그 점수 올려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성과 지향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는 성과 지향적으로 한 거죠. 막연한 장래의 보상 때문에 한 거죠. 이면서님께서는 그럼 이제 1학년 때 적응을 약간 또 주춤하시다가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대 로스쿨까지 진학을 하는 쾌거를 이루시는데 결국 로스쿨에도 학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수업이나 성적 관련해서는 챙기려고 하셨다는 건데 맞습니까? 네네네. 학점 챙기려고 잘 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잘 골라서 들으려고 했고 아마 그 당시로서 로스쿨이 이제 생긴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시기였을 것 같은데 왜 로스쿨에 진학을 하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막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집에서 엄마가 변호사 되면은 잘하겠지 뭐 이런 저 어머님 변호사가 뭘 하는지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하면 좋겠지 뭐 이런 부모님의 마음. 그냥 이렇게 따라가시네요 그래도. 예, 예. 네. 왜냐면 저는 제가 그 적성이 맞는지를 로스쿨 다니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변호사들 큰 회사 들어가면은 월급도 많이 준다는데 모두가 다 생각할 법한 막 의대를 가려고 하는 것도 그런 뽐뿌들 때문 아니겠어요? 가면은 뭐 한 달에 얼마를 준대 뭐 그런 생각이죠 다. 거기에서 뭐 크게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놀기도 좀 많이 노셨나요 대학교 때? 아니 저는 논 기억은 없는데 남들은 그게 놀았다고 많이들 생각하더라고요. 음악
밴드 활동을 했어요. 그 언급된 장르가 랩도 있고 R&B도 있고 뭐 좀 다양하게 그 좋아하시네요. 네, 밴드는 어쿠스틱 그냥 음악 저희가 막 하는 음악으로 했었는데 거의 대학교 때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어서 많이 했었고 많이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됐고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게 했다. 그럼 어쨌든 로스쿨을 진학하고 나서 이면서님께서 좀 주변에서 듣던 그런 얘기들이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측면들이 좀 있었을까요? 아니 근데 팔자가 중간에 꼬여가지고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창업하면서 취직하고 뭐 이런 트랙에서 완전히 이탈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그래서 사업하고 있고. 로스쿨 그때 생활하고 변호사 자격증 따고 이 과정은 그럼 창업하고 병행하에서 네, 같이 했어요. 창업은 뭐 동기분들이나 주변인 거 같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단독으로 그냥 같이 했죠. 그거는 되게 여러 사람이랑 같이 했는데 나중에 다 헤어졌죠. 이제 그 일은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는 않은. 네, 그거는 안 하고 그거에 뭐 이제 잔잔바리 후신과 같은 복잡하게 해서 이어져 있는 것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제가 처음 이면서님을 알게 되었던 그 방송이 이제 굿피플이었는데 그 로스쿨 다니던 시기에 출연을 하신 걸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방송 섭외가 직접 들어왔었나요? 겹지인 통해 가지고 대표님 이거 나가보세요. 그 창업하고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칭이 그죠? 대표님이셨던 거죠 한 회사에. 당시 뭐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을 대답할 때 등 되게 쫄지 않고 면접관님들 앞에서 대답했던 게 당시로서는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본인만의 뭔가 면접 꿀팁 뭐 내지는 그렇게 쫄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당시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제가 뭐 면접 보던 사람인데 뭐 제가 면접을 보던 사람인데 뭐 가가지고 그거를 쫄겠어요. 혼자서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제작진분들께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방송인 걸 아는데 뭐 네. 방송인데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보선사가 되긴 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제가 알기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하신 걸로 아는데 그건 뭐 또 그 창업과 관련된 일의 일환이었어요. 네, 맞아. 자회사로 중개업을 했었어서 변호사 시험 직전에 땄죠. 전화 시험 전에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하셨다고요? 네네네. 따로 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을까요? 그거 제가 어그로 끌어가지고 열을 준비했다고. 근데 그거는 진짜 가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열을 준비한 게 맞아요.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붙었죠. 과목이 많이 겹쳐요. 그리고 저는 또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민법 이런 거는 사실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고 공인중개사 시험 10월, 변호사 시험 1월 그렇게 해서 연달아 봤었는데 변시도 초시로 그냥 합격을 하시고 네네네. 저는 그게 적성이 되게 맞는 사람인 거죠. 어떤 친구들, 어떤 적성, 어떤 성향 친구들이 좀 그런 시험들 잘 해낼 수가 있나요? 그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소진적으로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따지는 거요. 어렸을 때부터 따지는 거 좋아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형이랑 맨날 밥상머리에서 따지고 따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머릿속으로 그거를 계속 레고 블록 만들듯이 그 체계를 잡아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성에 좀 잘 맞는 것 같고 일을 할 때는 또 그것만으로는 또 안 되고 먹고 살려면 또 다른 퀄리티가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창업도 하시고 처음에는 법인에 계시다가 법률사무소를 차리신. 아니 원래 저 개인 사무소가 있었다가 김현장 법률사무소 계셨던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법무법인 또 차렸다가 저 혼자 또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근데 인터뷰의 느낌 자체가 제가 좀 약간 성격 결함이 있는 듯한 그러니까 고등학교 적응 못하고 대학교 적응 못하고 이면서 씨. 법무법인에 적응 못하고 그 뒤에 사실은 이면서님을 대중에게 많이 알린 것은 이제 예능 특히나 좀 서바이벌 위주의 슈퍼스타 K라든가 엄마 카드 지금은 안 쓰죠. 엄마 카드 안 쓰죠. 제가 나이가 36인데 그러고 이제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나갔었죠. 그건 왜 나가셨을까요? 그냥 못다 이룬 꿈을 트로트로 어. 한번. 원래 장르가 트롯이 좀 감동이 있는 게 약간 장르의 마지막 보루 같은. 그래서 거기 가면 락커들도 나오고 아이돌 출신들도 나오고 네. 그게 되게 진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삶을 놓고. 저도 이제 마지막 장르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서 최근에는 좀 뭐 피해 게임이라든가 더로직이라는 뭐 토론 서바이벌 해야 될까요? 또 되게 신지하게 또 출연하셨었는데 네네. 서바이벌도 사실은 그냥 관심이 있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걸까요? 그냥? 저희 취미 생활 지금도 취미고 이런 것들은 그냥 취미로 저 놀러 나갑니다. 거기서 플레잉 하는 것도 진짜 재밌고. 재밌죠. 왜냐면은 항상 제가 뭐를 다 준비하고 뒤치다거리 하고 수습을 걱정하고 하는데 가서 그냥 딸깍하고 오면 되니까 예. 입으로 조지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또 학벌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게 쓰고 버리기 좋은 카드로 좀 계속 써주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저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용당해 드리겠다. 엄청난 자기객관화로 지금의 그 인터뷰까지 이르렀는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학력과 관련한 뭐 남들이 생각했을 때 문과 끝판왕적인 스펙들 그리고 과거 외고라든가 또 서울대 진학 이력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주작은 없었는지 좀 자료를 확인하면서 좀 후반기 토크 좀 이어가 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이면서님 네. 현서님의 인생에 주작은 없었는지 자료를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다 주작입니다. 다. 중학교 성적 통지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습니다. 이거 주작이다 주작. 제가 점수. 네.
점수 고친 자국이 있어서. 수학, 뭐 미술, 체육, 예체능 할 거 없이 중학교 때 굉장히 성실하게 모든 방면에서 수업을 참여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이 깊고 유머가 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고 자기 절제력도 강하며 리더십이 뛰어난 모범생입니다. 1학기 동안의 전교회장으로서 역할도 잘 수행했으며 중학교 때 전교회장이셨어요? 네, 저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퍼펙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외고 진학에 성공을 하십니다. 위의 사람은 본교에 시행한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에서 중국어 전공으로 합격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실상 중국어과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죠. 네, 내신 받기가 제일 좋아서 선호하는 학과였습니다. 이제 외고에서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고등학교 내에서의 성적은 어땠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2 11월경이었네요. 이제 고3 들어가기 전 마지막 모의고사인데요. 와, 이 당시 일단은 특이한 것이 언수의 시절이셨고요. 이제 문이과는 나눠져 있었고 사실 가영, 나영. 당시 이제 역시나 사회탐구 과목들이 쭉 이제 나열이 돼 있는데 총 4과목을 응시하셨습니다. 사탐을 윤리, 국사, 한지, 경제를 하셨는데 올 1위였어요. 제외고는 당일 중국어를 선택하셨고 모의고사 성적도 그냥 줄곧 잘 나오셨나요? 아니요, 부침이 있었는데 제가 이 성적표를 갖고 있는 건 잘 본 거라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언어와 수리나영이 학교 석차 1등인 것이 엄청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원외고 내에서도 상위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게 이게 100분위가 100.00이 나와가지고 아마 기념삼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지와 중국어도 역시나 50점 원점수 만점 맞으면서 단연코 1등이었습니다. 2010학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0학번으로 입학을 하신 분인데요. 당시 언수회 그리고 사회탐구 4과목을 응시하셨었는데 제2호까지 모두 1등급을 거머쥐었습니다. 당시 전체에서 몇 개 틀렸는지도 좀 기억에 나실까요? 언수회탐에서 3개, 491점이었어요. 500점 만점 당시 491. 사회탐구 4과목을 다 1등을 맞는 사람이 당시 많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4과목이 다 반영이 됐었나요? 네, 제 기억으로는 다 반영됐던 것 같아요. 정시에 만약에 이 성적으로 들어갔었을 때 서울대 입학 뭐 다 뚫지 않았을까요? 네, 이 점수는 배치표에 없어요. 되게 잘 본 성적이에요, 이거. 굉장히 되게 잘 본 성적입니다. 당연히 느껴집니다. 와, 제가 맨날 썰로 얘기하는 게 강남대성에서 수석 나왔다고 공지했는데 강남대성 홈페이지에 706점이어서 본원의 학생 누가 전국 1등이라고 그거를 올려서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제가 707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국 수석이 아니다. 그랬더니 요 성적표를 네. 뭐 반을 접은 다음에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혹시 그 신고를 했나요? 그 배너를 보고? 신고가 아니라 제가 그냥 학원에다가 오기제가 있으신 것 같다고. 근데 뭐 더 잘 보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상 문과 1등에 가까웠던 성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죠? 탐구 이렇게 선택했던 뭐 계기가 있을까? 내신에서 하셨어서 그랬나요? 학교에서 다 그렇게 했을걸요. 맞아요. 외고 이런 곳들은 사실 거의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셨고 역시나 수능 때부터 끝판왕 성적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또 입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좀 면접 뭐 질문 이런 것도 좀 기억에 나는 게 2차. 그때 저는 뭐 미적분 이런 걸 잘 몰랐었는데 그런 거에 개념에 관련해서 뭐 얘기를 물어봐서 막 직관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질문들은 저는 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AP의 캘큘러스 같은 거를 네네. 만약에 먼저 공부했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되게 잘 답변을 했을 수 있을 거거든요. 약간 페어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게 되면은 네. 그 신뢰하고 있었던 이제 공적인 시스템이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로 대답해 보라고 하고. 특기자 전형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영어로 뭐 대답하라고 어. 떠듬떠듬 대답했던 기억나고. Certificate of Chinese Proficiency. 정말 중국어과 학생들 그리고 중어중문학과 대학생분들 좀 익숙하실 이제 HSK라는 이제 시험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7급이라고 입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 적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뭐 문맹 아닌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 중국어 사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까요? 완전 문제 엄청나게 많죠. 예, 중국어 전혀 못합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당시 왜 반삭을 하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은데. 실례지만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하셨나요? 연애요? 뭐 연애랄 건 없고. 저희 또 와이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군대를 다녀오셨는데 선배님이셨군요. 예. 네. 단결. 이제 11-11, 15-12입니다. 4년 전에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자 아들의 손자의 증손자의 고손자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쵸? 이면서 선배님. 네.
어쨌든 11-11기로 카투사를 들어가셨는데 교육 과정에서 뛰어난 학업 성적을 거두어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1등 적혀 있습니다. 와, 슈퍼 카투사셨나요? 저희 때는 네. 실버 드래곤이라는 표창을 줬었거든요. 실버 드래곤이요? 그걸 줘요. 용이 여의주 물고 꽝 하고 있는 그 트로피를 주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테스트들에서 좀 발군의 성적을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좋은 성적이었으니까 제일 점수가 높았던 거죠, 거기서. 아, 방금 말씀하신 KT에서의 발군의 흔적들이 지금 요 사진 한 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대표로서 그죠? 네, 정말 멋있게 1등을 했던 모습. 아마 뭐 부모님께서 반기고 있으시 않을까요, 그죠? 당시에? 네, 당시에 오셔가지고 자랑스러워하시지 않았을까. 림현서 2015년 4월 당시에 응시했던 시험이신 것 같은데요. 이 서울대가 만들어낸 영어 시험인데 당시 구 탭스 기준으로 961점.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와 정말 영어 시험의 끝판왕격인 시험이거든요. 국내에서. 근데 이 당시 이 시험을 왜 보셨나요? 저 로스쿨 준비하느라 그 영어 점수 높으면 도움 된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되게 그래도 정도면- 익셉셔널한 점수이기는 해요. 맞습니다. 지원자 중에 여러 명을 볼 수 없는 점수대라서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여러 번 쳤었죠. 아 여러 번 쳐서 나온 최고점인가요? 아 그럼요. 예, 어. 이거 저 10번 넘게 쳤습니다. 960점 어. 넘으려고. 결국 그리고 대학교 졸업을 하시는데요. 졸업증서 이 사람은 경영대학 경영학과 영어 영문학과 부전공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결국 부전공을 영문과를 선택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영어 잘하고 싶어서. 영어를 잘하고 싶었던 이유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영어가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어. 때까지는 영어 그렇게 잘 못했는데 그냥 그 언어적인 답답함을 꼭 극복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국은 그렇게 안 됐죠. 로스쿨 입학까지 성공을 하셨을 텐데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여 석사과정, 그러니까 로스쿨 졸업이죠, 그죠? 이 과정까지 이수를 하셨고요. 로스쿨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을까요? 대학교 성적 증명서입니다. 과연 대학에서도 엄청난 성적을 맞아냈을지 한번 확인해 보면 서울대 현재도 4.3 만점인데 평점 평균 4.19로 졸업을 하는 엄청난 결과를 맞아내셨습니다. 최우등입니다. 지금 거진 A뿔이 많아요, 그죠? 네, 그렇죠. 기억에 남는 서울대학교 수업이 있으셨을까요? 이 중에서? 진짜 기억에 남는 거. 수영 2, 평영. 예? 평영. 이 수업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이거 하다가 제가 어깨가 작살이 나서 아 예. 재작년에 수술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네.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 그냥 좀 덜 떨어져가지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평영 수업을 듣는데 자유형을 하다가 어깨를 다쳤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재수가 없으려면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는. 예. 이곳은 어디죠? 여기 뉴욕의 맨하탄의 어디입니다. 왜 갔죠? 그때 창업한다고 설레발치면서 사실상 관광이었죠. 예. 그럼 이걸 왜 제출하신 거예요? 일단 놀러 갔다고 네네. 자랑하려고. 술만 엄청나게 먹고 간 거 아닌가요? 술이 쌌기 때문에 무지하게 많이 먹었죠. 왜 간 겁니까 대체? 그러게요. 본격적인 가물을 갖다가 이제 대학교 때 좀 실천하신 모습이 있어요. 어디 계시죠? 저 중간에 여기 대상 들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이제 머니투데이 대학가요제에서 맘스터치상을 수상하셨는데 네. 어떤 곡으로 수상하셨죠? 약간 메들리 했었는데 최백호 선생님 낭만에 대하여 불러가지고 다른 EDM이랑 어쿠스틱으로 편곡해가지고 메들리 했었어요. 보컬이셨나요? 전 보컬이죠. 야, 홍범서 씨는 누구죠? 홍범서가 그 밴드 이름입니다. 설마 혐서 닉네임이 본인인가요? 예. 그때 각자 한 글자씩을 따서 삼권분립 트리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체제는 삼권분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독재를 하는 그게 컨셉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앨범이랑 데뷔까지 좀 이렇게 해내셨던 빡센 기록들이고요. 예, 이제 좀 예상이 되네. 대학생 때 시절이 정말 다스 비어부츠라고 아시나요? 그게 뭐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 옛날 밈입니다. 옛날 밈. 운동을 좀 많이 하셨었네요. 운동 예전에 되게 많이 좋아했죠. 정말 열심히 사셨던 흔적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좀 그죠? 이 사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마지막 불꽃이었을까요? 결국 혐서 씨는 미스터트롯 진출까지 읽어내는데 인원은 뭘 입은 거죠? 어망? 거기 의상실에 있던 거 주워서 입었는데 이때 어떤 스테이지까지 진출을 좀 하셨을까요? 저 1라운드 광탈. 공부를 더 하라는 박명수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박명수 형님께서 이제 심사위원석에 저 하트를 안 주신 원래 올 하트 가능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와라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면서 님께서 정말 변호사 본격적으로 되시기 전까지 어떤 그 학업 흔적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현서님, 제가 좀 말을 또 많이 했으니까 간단한 좀 다과 먹으면서 마무리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예. 이면서 씨. 네. 제가 좀 그 말을 좀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말을 놓으신다고요? 형님? 형님. 야라고 하셔도 됩니다. 일단 좀 드시죠. 예.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어.
그럼 지금 어쨌든 본 직업은 저희가 좀 뭐로? 일단 변호사님이시고. 네, 저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 분야 중에서 어떤 일을 주로 수임을 하시는지. 저의 분야는 돈 주면 다함. 아, 우스갯소리긴 한데 예. 아무튼 분야가 엄청 넓은 편입니다. 자신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네, 제 또래 중에서는 아마 와. 저만큼 넓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분야 정도만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조세도 하고 조세. 부동산 관련된 자문도 하고 어떤 경영권 조세? 분쟁이나 이런 기업 분쟁 근데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하나만 알아서 잘 하기에는 예. 문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건에 있어서는 깊이 있게 아는 게 중요한데 예. 그래서 어려울 수 있죠. 지금도 상위권대학교에 진학한 이면 채널 보는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 진학 그리고 이제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상황인데 매번 나오는 기사로는 뭐 포화 상태다 그리고 AI에게 제일 빨리 대체가 될 거다 이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사회 상황들이 이제 많이 언론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현실 그 실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화 상태고요. 지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전망이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은 일 처리를 하는데 저희 뭐 회사에는 직원분들 한 20분 계시지만 변호사님은 혼자인데 예. 와, 그러니까 이런 기형적인 이상한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게 예. 단시간에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추론 비용이 싸졌어요. AI 등장하면서. 왜냐면 저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네. 전까지는. 네. 그때도 많이 했지만 그때는 밤을 새가지고 했다면 지금은 밤을 안 새고 잠잘 거 다 자면서 처리가 됩니다. 근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AI 때문이었다는 거죠. 와. 그래서 혹시라도 덜어직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제가 이제 토론을 잘한다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모습이 보인다면은 사실 그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이 추론을 아웃소싱해서 그런 겁니다. 추론을 아웃소싱한다? 네. 예. 정보를 모으는 단계와 그걸 바탕으로 1차 추론을 하는 거를 AI를 통해서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좀 없어진 거죠. 원래 추론이라는 게 되게 비싼 거고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추론의 결과물을 뽑으려고 하면은 엄선된 사람들을 활용해서 소수가 되는 인풋도 좁은 게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근데 그게 많이 싸졌어요. 소진적으로 논리 검토를 하는 사람이 이 법률 분야를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소진적 검토를 하는 데에 훨씬 빠르게 많이 할 수 있죠. 그 말씀은 AI를 잘 활용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아직도 변호사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이게 점점 가속화되다 보면 뭐 이게 변호사에 설 자리가 없다까지 이어질까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뭐 할 수 있다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만 세대 격차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뭐 연세 지긋하신 변호사님들은 본인 비서한테 영상으로 재판한다고 그러면 이거 좀 켜달라고 하고 뭐 이런 게 아직 남아있는 그거. 업계니까. 네. 근데 경험은 어차피 AI를 통해서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은 텍스트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AI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의 상당 부분도 어디에도 써져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프로페셔널들이 텍스트로 나타내지 않았는데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경험은 어디서 쌓을 거냐? 뭐 전수를 막 그냥 공짜로 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어디 가서 공짜로 배우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은 그 대가적인 교환 관계에 있어서 충분한 대우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충분한 대우를 하면서 그거 가르쳐 주는 데에 뭔가 들어가가지고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네. 선발 과정이 되게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게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선별적인 급여를 되게 많이 주는 좋은 로펌들에 들어가는 것에 점점 로스쿨 학생들은 목매게 되고 이런 현상들을 끊임없이 시장을 관찰하시면서 이 구조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서툴지만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나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민우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로 이미 성공하셨고 미디어를 뭔가 진정성 있게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하는 게 경쟁력이 있으니까 좀 또 잘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변호사는 사실은 그런 미디어를 되게 잘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미디어를 뭐 나름대로 활용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저는 네. 뭐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편은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너무 겸손한 말씀이실 수 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서 유명한 분 꼽아봐 라고 사실상 AI한테 물어봐도 이면서님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닐걸요? 한문철 선생님 나올걸요? 당연히 제가 될 게 아닙니다. 급이 안 맞아요. 유튜브 4대 적폐를 잊고 있었네요. 충주현 형께서 직접 말씀하신 4대 적폐 중에 1순위가 한문철 변호사님. 제가 그걸 잠깐 잊고 있었네요. 네. 다소 또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먹고 살려고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일이기도 한데 이면서님이 아니시더라도 뭐 처음 들어갔을 때라든가 어느 정도의 좀 페이? 월급을 우리 초임 변호사분들 확보를 할 수가 있을까요? 큰 회사들 한 세전 1억 6, 7천 정도 초봉 주는 것 같고 큰 회사를 한다면 이게 8대 8대 아니고 한 상위 한 4개?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인 상태에서 그 세전 그렇게 와. 밥 많이 세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처음 들어가서 밥 많이 세는 거는 뭐 어느 일은 사실은 일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거겠죠 아마도. 그분들이 또 변호사 처음 되셨으니까. 왜냐면 배우다가 밤새는 거예요 그게.
해본 사람들은 훨씬 빨리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생각들을 분명히 하시겠죠. 근데 사실 상위 4대를 바로 진출하실 수 있는 분들 로스쿨 졸업하신 분 중에 크게 일부 아니겠습니까? 한 10% 되지 않을까요? 예. 10%? 10%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4대 뭐 4개 큰 회사라고 하면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뚝 이렇게 떨어지는 여기서 뚝뚝뚝 떨어지다가 많은 변호사님들은 초임이면은 한 월 600만 원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나름의 또 뭐 작지만 프로모션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 이면서 변호사님만의 경쟁력 뭐 이런 거 한번 또 그냥 자기 PR. 네, 자기 PR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좀 굽이 풀 때도 생각나고.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제 또래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많이 넓혀봐도 저처럼 넓은 경험을 하고 저처럼 또 이것저것 해보다 많이 실패해본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저희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평가. 저를 선택해 주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훨씬 경험의 폭이 넓고 깊습니다. 다소 시니컬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솔직 담백한 이야기로 본인 학업과 이 시장의 이야기들을 해주신 이면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많이 여러분 변호사 말고 딴 거 하세요. 형님. 좋은 직업 맞습니다. 좋은 직업. 아니 쭉 지금 우리 학생들 이제 변호사 되고 싶어서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좋아야 돼. 이게 본인이 적성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하면 예. 누구를 한번 고소를 해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고소를 당해보거나 변호사한테 맡길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가 다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을 때 내가 더 알고 싶고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예. 당사자로서 잘하는 사람은 변호사로서 잘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법조인을 향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수많은 또 수험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텐데 일단은 합격을 기원드리고 떨어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입시 결과에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고 떨어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직업이라는 건 합격을 하겠다고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더 좋은 가치 있는 고민들을 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그러나 뭐 지금 목표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의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웬만하면 딴 거 하세요. 자, 엔소의 77화 주인공 임현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임현서님의 앞으로의 변호사 라이프 파이팅! 파이팅! 죄송.